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성공의 법칙, 알파고 영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영어 1등급 공부법은요, 첫 번째, 항상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 메인 아이디어란 바로 요지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거라. 논리 코드를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신 영어에서 가장 잘 나오는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시고요. 네 번째,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내신 영어에서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지 코드는 무엇이냐?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하고요. 논리 코드는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인 대등과 대조, 순접과 역접을 의미하는 그런 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 5-2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A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not necessary라는 표현은 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뭐뭇은 필요하다, 뭐뭇은 필요하지 않다, 뭐뭇은 중요하다, 뭐뭇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필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요지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분노라는 것은 뭐다? approach emotion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sadness는 뭐요? retreat emotion이라고 그랬죠? 이 while이라는 접속부사가, 연결어가 바로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 구조는 다 대조, 역접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파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모션,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가들이 분노의 anger, entrance requiremen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entrance requirement는 어디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우리가 진입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가들은 분노의 진입 요건인 그런 하나의 파워가 되겠죠? 예, 그러한 힘은 sadness, 슬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게 필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anger이라는 분노는 approach emotion이라고 그랬죠. 접근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anger이라는 뭐다? approach emotion이다. emotion이 뭡니까? 감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반면에 sadness, 슬픔이라는 것은 뭐다? retreat emotion이라고 그랬죠. 리라는 접도는 바로 뭐를 의미해요? 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감정이고 sadness라는 거 뭐다? 이렇게 후퇴하는 감정이다라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anger이라는 것은 뭐다? approach emotion이다. 뭔가 접근한다는 얘기는 positive하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다라는 얘기고, sadness, retreat emotion이라고 그랬죠? 후퇴하는 감정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negative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극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동사가, makes가 동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의 주어가 되는 명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슬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을 더 약하고 더 submissive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submissive라는 단어는 순종적이다 또는 복종적이다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해석 기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영어는요, 주어가 이렇게 무생물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생물. 이런 무생물 주어일 때 야는 우리말에 거의 조건 아니면 원인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말로. 이런 하나의 테크닉을 익혀 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생물 주어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조건 안 하고 원인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고요. 이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부드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결과가 되겠죠. 저 사람들은 상당히 약한 사람이야. 더 약한 사람이야. 더 순종적인 사람이야. 더 복종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을 뭐로 본다? 더 약한 사람으로 본다. 더 서미시브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ger person, sad person 이렇게 나눠 보시기 바라요. sad person은 뭐다? weaker 또는 more submissive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nger person은 뭐예요? 그렇지가 않다. 하나의 이것이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조. 역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네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장을. anger, 분노는 슬픔이 아닌 분노는 이런 얘기예요. 슬픔이 아닌 분노는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은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이제 분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노라는 것은 바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경쟁이라는 환경, 또는 independence, 독립이라는 환경, 또는 leadership이라는 그런 환경들이죠. 이런 환경들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anger person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환경을 뭐한다? 통제한다. 자기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경쟁을 통제할 수 있고 뭐다? 독립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 리더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sad person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면을 보시면은요. 또 분노라는 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라는 것은 뭐랑 연관이 돼 있다. be linked with라는 to는 뭐뭐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문장에 있는 be associated with를 paraphrasing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는 뭐랑 관련이 있다? assertiveness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ssert라는 단어가 뭡니까? 뭔가 주장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ssertiveness는 여기서 뭐 단호한 태도,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슬픔이 아닌 분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이거랑 관련이 있다. 또는 persistence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persistence라는 단어는 끈기, 인내, 지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끈기, 인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ggressiveness라는 단어는 이 aggress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aggress라는 단어가 이 AD는 의미하고 이 aggress는 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적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공격하다가 되는 겁니다. 공격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공격성 또는 적극성. 이 적극성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하는 게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닌 분노란 뭐랑 관련이 있다? assertiveness와 persistence와 aggressiveness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nger person은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또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적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sad person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슬픔이 아닌 분노는 이러이러한 방법이다. 이러이러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activelly하게, 적극적으로 make change, 뭔가를 변화하려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challenge,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 그런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nger person은 뭐다? 뭔가를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또 anger person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항상 어떤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sad person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분노와 anger와 sadness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lead to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lead to가 앞에 나온 것은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온 것은 결과가 되는 논리 코드를 갖고 있어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sadness가 아닌 분노는, anger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뭔가 perception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perception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각하고 인지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를 깨닫는 겁니까? higher status, 높은 지위, status라는 건 지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respect, 존경의 지각을 이끈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anger person은 뭐다?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respect,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sad person은 그렇지 못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angry people을 어디에 비유를 한 겁니까? 행복한 사람에 비유를 한 겁니다. angry people은 더 optimistic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optimistic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미래를 밝게 본다는 얘기예요. 낙관적이다라는 얘기죠. 행복한 사람처럼 angry people은 좀 더 낙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비해서? sad people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angry people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nger person은 뭐다? more optimistic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sad person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네요. 반면에 sad이 슬프고 fearful한 사람이에요. 이 fearful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슬프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패시미즘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패시미즘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얘기예요. 비관주의를 의미합니다. 비관주의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를 만드는데 뭐하다? 파워리스하다는 얘기예요. 파워리스라는 얘기는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누구다? sad and fearful peopl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ger person은 더 낙관적이고 sad person은 뭐다? 비관적이다라는 얘기고, anger person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sad person은 뭡니까? powerless, 무능력하다라는 얘기는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를
자기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sad pers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angry person과 sad person을 대조, 역접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글의 소재는 뭡니까? angry라는 이모션과 sadness라는 이모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angry person은, anger은 뭐다? 긍정적인 감정이다. 적극적인 감정이다. 접근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adness라는 게 뭐다? 부정적 감정이다. 소극적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후퇴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angry person은 optimistic하고 make change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sad person들은 좀 pessimistic하고 뭐요? 자기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글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어법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어법을. 첫 번째, ed를 쓸 것이냐, ing를 쓸 것이냐는 문제는 바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원어민들은 능동은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동은 동사 목적 관계를 수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power, 약간 힘이죠, 힘. consider는 뭡니까? 고려하다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 동사로 번역을 해보고 동사 목적으로 번역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힘이 고려하다, 말이 안 되죠. 힘이 고려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주어 동사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 능동이라고 그랬죠? 능동이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써요? 수동인 considered를 쓰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consider이라는 동사는요, 약간 이제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이제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be 이게 오형식 구문으로 써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목적어가 빠져나갔죠? 목적어가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된다? pp가 되고 뒤에 to be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 문제는 to see를 쓸 것이냐 또는 see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죠. 얘는 사역동사 make의 어법을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봤더니 사역동사 make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오고 있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쓴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없고 동사의 원형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법인데요. 이 way라는 명사 뒤에 근데 이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효용사밖에 없죠. 투부정사도 효용사로 사용될 수 있고 명사 뒤에 ing도 역시 효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way라는 명사는요.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죠. 선생님이 명사 뒤에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만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반드시 뭐를 쓰거라? 투부정사로 영작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way 다음에는 항상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법이에요. 네 번째 어법은 feel이라는 동사를 쓸 것이냐 또는 ing를 쓸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장의 구조, 스트럭처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동사와 동사 뒤에 ing를 붙였을 때 품사가 틀려요.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하지만 원어민들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가지고 야를 명사로도 써먹고 효용사로도 써먹고 이와 같이 부사로도 부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ing가 명사로 쓰였을 때 다시 말해서 주목보 자리에 나왔을 때 이때 ing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ing가 명사를 수식을 해줘요. 명사를 수식을 해주면 품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효용사가 되겠죠. 이때 효용사를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ing가 부사 자리에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완전한 문장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이때 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로 사용된 ing를 우리 문법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angry people은 뭐다? 더 optimistic하다라고 그랬죠? 문장이 끝났죠? 문장이 끝났죠?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feeling, ing, 분사구문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가 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접속사가 나와야지만이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 영문법이니까요.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법 문제죠. 5번 어법 문제입니다.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and가 나왔죠? and가 나오면 무슨 구조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병렬 구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대절이 나와 있네요. 대절. 이게 will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이 되죠? 그러니까 뒤도 역시 뭐라는 얘기예요? 명사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명사절 문제가 되는데요.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냥 기계처럼 본능적으로 막 나와야 됩니다. what 뒤에는 뭐다?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 that 뒤에는 뭐다?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명사절 t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1등급을 획득을 합시다.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요. 구독 버튼 꾹.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꾹.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